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도마쌤입니다. 자소서 계절이 돌아와서 이제 입학사정관 이제 학종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기준 가르치는 기준도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지도하는지, 그렇죠? 지도 방법에 따라서 점검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나 지도 방법이 이제 입학사정관의 기준. 그러니까 소개를 하니까 이 소개를 하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소개서를 읽는 입학사정관이 중요하니까 입학사정관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점검 리스트를 제가 지도하는 방법과 겸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 1단계는요, 이제 합격하고 싶어 쓴 글인 거예요. 뜬금없을 텐데요. 다 합격하려고 당연히 쓰지. 그런데 진심으로 합격하고 싶어서 쓰느냐, 아니면 찔러보느냐가 글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합격하고 싶어서 쓴다는 느낌하고 찔러보고 이것저것 넣어본다 라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어쨌든 학생들은 글자 수도 맞춰야 되고 항목별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항목별 요구사항을 넣죠. 근데 이 항목별 요소의 분포나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이렇게 흐름도로 작성을 하고, 흐름도로 1번부터 4번까지 쭈루룩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흐름도의 작성에서는 4번 학과나 이 4번을 중심으로 해서 역으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번, 3번들이 이 4번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4번을 확정짓고 4번을 쓴 다음에 4번을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점검 3번, 2번, 1번을 점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읽기는 편한가입니다. 이게 글을 읽으면요, 굉장히 길게 쓰는 학생들도 있고 주어하고 서술어 안 맞는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교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양을 읽기 때문에 두 갈씩으로 쓰고, 이유가 뭔가, 근거는 뭐고, 예시는 뭔가, 이 정도를 확인하면서 이 흐름을 여기서 1차 단계에서 잡으면 2차 단계에는 이 흐름의 한계를 가지고 두 갈씩의 첫 문장, 임팩트 있는 문장과 그 다음에 이유와 근거나 예시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문장을 구성하죠. 이렇게 읽기 편하다는 것은 자기가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셔야 되고요. 소리내서 읽었을 때 호흡이 편안할 수 있도록 문장을 끊어서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소리내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학생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소개서를 하라고 했는데 서클을 소개하거나 학교를 소개하거나 책 내용을 소개하거나 어떤 작가를 소개하거나, 학생들은 그러죠. 이것도 내 생각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직접적으로 한 사례,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하는 행동의 가치, 이것을 발견해서 그 가치의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 단락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아니면 요거까지 포함해서 직접적인 예시로 구절로 치환할 수 있는지가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랬을 때 아주 사소하더라도 자신의 가치, 자신의 특징을 소개할 수 있더라면, 손가락을 가르치면 달을 보진 않잖아요. 달을 보지 손가락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직접 사례로 구성하는데, 이 사례가 주장과 근거, 이게 논술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렇게 주관과 객관. 이렇게 주장과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니까, 뜬금없이 주장만 하지 않았는가, 신뢰감이 떨어지게 내 글의 주장과 근거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되겠죠.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을 때 이 근거를 생기부에 실리지 않는, 아니면 증명할 수 있는,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4번까지 쓰는 거는 이제 문장 쓰고 그러는데요. 실제로 이제 학생의 학과 관련 4번 문항에서 역으로 가서
이 4번 문항에 필요한 자질들이, 학생의 특징들이 1, 2, 3번에 흩어져서 나타나 있어야죠. 그러니까 학과에 필요한, 학문에 필요하든지, 아니면 대학 공부에 필요하든지, 아니면 사회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이 재구성돼서 이 단락들의 내면에 결국은 그 학과에 필요한, 난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학과에 필요한 요소들을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확실하게 이제 주의하는 게 진솔하게 신뢰할 만한 학생의 글인가, 누군가 써줬다. 그러니까 여기랑 문장의 문체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되게 어색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끝까지 정리하고 나만의 어휘나 문장 구조.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조금 이게 글짓기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글 자체에 학생의 문장 구조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지켜주고 어색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풋풋한 것이 더 가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의 말투로 진솔하게 할 때 소리내어 점검하면서 읽으면서 끝까지 자기 말투로 학생이 마무리를 져야 되는 것이겠죠. 이제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쨌든 주의사항이나 금지구절이나 아니면 입학사정관이 의문이 가질 만한, 학생은 당연하지만 설명이 덜 돼서 금지구절도 그렇지만 이제 의문이 가질 만한, 이거는 뭐 믿지 못하겠다, 아니면 이거는 왜 그렇지 하고 이렇게 설명이 더 필요하거나 이렇게 의문만 가득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금지구정이나 의문이 있을 만한 것들을 교차로 검증을 해주고 금지구절을 최종 확인하는데, 입력할 때 금지구절은 빨간색 글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입력할 때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이것들은 이제 생활기록부를 같이 내고 생활기록부에 있는 걸 그대로 쓸 필요는 없고, 생활기록부에 관련된 걸 써도 되고 없는 걸 써도 되고, 실제적으로 이 생활기록부 자체도 필요한 부분은 포커스를 더 확대해서 쓸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추천서도 이렇게 이제 쓰는 과정 속에서 나는 이런 걸 쓰고 싶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택을 했으면 이게 아쉽다라고 추천자에게 어필을 하면 이 아쉬운 부분들을 또 추가로 해서 추천서에 입력을 하기도 하니까 반드시 추천자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구조를 다듬어야겠죠. 문구를 조절하고. 자, 이렇게 내가 아쉬웠던 나는 내 자소서에는 반영 못한 리스트나 목록이나 구조들을 따로 모아서 추천자에게 보여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쓴 이 전체가 하나의 글입니다. 하나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글로, 하나의 흐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감정이 있는 것이니까, 원래 뭐 자기소개서는 감정을 담지 마라, 뭐 하라, 이런 게 없으니까, 이 감정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 또 점검, 흐름을 다 읽었을 때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체를 읽고 받은 느낌, 꼭 뭐 수행평가 같아, 꼭 뭐 같아, 뭐 이런 것처럼 이거 받고 느끼는 이 느낌 자체가 전체적인 그 점수의 수준이나 범위를 결정지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체 흐름을 읽고 받은 느낌들은 꼭 적어두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한테 보여주고, 이 느낌을 허심탄회해서 받아들여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연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어느 정도 돼가면 추가 검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면접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자기소개서는 이제 내신 3배수 안에 거의 내신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안 되면, 이게 뭐 대박을 노리고 엄청나게 이거를 강조해서 쓰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신이 안 되면 이 비교과 영역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시니까, 비교과 영역이 엄청나게 내가 좋더라도 특별하게 기대를 하면 쉽지 않고요. 우연히 3배수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비교과라든가 아니면 면접이 빛을 발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3배수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었을 때 면접 구조를 확인하고, 이런 문제 일부러 면접에 필요한 구조를 노출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태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계속 삭제하면서 썼던 내 생각들을 다 모아두고 이걸 저장해 두었다가 면접할 때 이것들로 면접을 답변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구성을 해 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쓰는 과정 속에서 이 어떤 내용들을 생각했는데 이걸 반영을 못했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죠. 문접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합격 이후에 대학생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가. 이 학생이 상대적으로 내가 주관, 입학사정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학생은 공부 더 잘한다. 그죠? 그러니까 대학의 필요성, 대학이 필요한 이유, 그 학과가 필요한 이유를 어느 정도 자기소개서 넣어야죠. 왜 대학을 붙여주세요. 대학에 다니고 싶어요. 라는 게 이제 최종 대답이니까.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상황에서 과거를 확인하고 과거를 확인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쭉 확인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이런 작업, 요 작업 자체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갇힌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 학교 생활을 총정리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유일한 기회인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쓰는 게. 그래서 합격이 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권한 학생도 있습니다. 제가 되게 효과도 많이 받고. 자, 다음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입학사정관이 계속 읽을 테니까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학생이 더 우수한가도 평가를 자동으로 하겠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보다 우수한가라고 했을 때는 나만의 특색이 있다면 상대적인 비교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특성으로 이거를 좀 만회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나만의 특색이 얼마나 자기소개서에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 보완이 되겠죠. 자, 자기소개서는 내신 범위가 되었을 때, 그 범위 안에, 3도시 안에 되었을 때, 이제 면접으로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실제적으로 당락은, 이 3배수 안에서의 당락은 자기소개서보다 면접에서 갈리는데, 면접에서 자기소개서 자체가 또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런 논리로 쓴 학생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렇게 쓴 것과 말한 것에 이게 불일치가 심하게 발생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 탈러가 납니다. 누군가의 도움도 제한적이지만, 그 일정한 어떤 효율적인 표현을 위해 상담은 모르겠지만, 없는 걸 쓴다던가, 과장해서 쓴다던가, 그러면 면접에서 이게 거의 제 생각에 99.9%다 걸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자기네 힘으로 자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잡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정리하는 계기로 삼고, 그리고 너무 이 자기소개서에 이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한다 라는 생각, 그렇죠. 1차에서는 당락을 좌우한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이 당락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차에서 이게 안 될지 모르는데 항상 계속 매달려서, 그렇죠? 절실하게 쓰더라도 애매한 이 자기소개서 이 한 장 때문에, 왜 그러냐면 누군가 대응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바뀌거나 당락에 엄청난 영향이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솔하게 써놓고, 일정하게 실수가 있더라도 진솔하게 자기의 장점, 특색이 이 학과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설득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더 정리를 하면요.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이 이제 레벨과도 관련이 됩니다. 합격하고 싶다고 읽기 편하게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셔야 됩니다. 이제 주장을 하셨으면 근거를 반드시 대고. 근데 이 주장과 근거들이 학과의 특성과 관련하여서 진솔하게 쓰셔야 되고, 금지 구절은 피해서 생활기록부와 추천서와 연동되면서 상담을 하면서 전체 흐름을 잡고, 그래서 추가 검증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대학생을 할 수 있는 그 우수한 학생이 되겠다는 얘기를 쓰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검사를 할 때, 점검할 때도
항목별로 쓰고 전체 흐름을 어느 정도 잡으면 주관식으로 단락을 만들어 보고 사례를 구성하고 주장의 근거를 다 채운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학과별 요소가 되는지 보고 나만의 여유로 정리한 다음에 추천자와 상담을 해서 학생은 하나의 글로 만들고 이것들이 나중에 면접에 어떤 영향이 될지를 생각을 하면서 대학이 필요하고 나만의 특색으로 대학생활을 잘 하겠다고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할 때도 항목별 흐름을 잡아주고 흐름을 두 가지식으로 구성하고 구절을 예시를 치환해서 구절과 근거의 연관성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서 이 한 가지의 이렇게 모듈, 한 가지의 테마, 주제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면 그런 모듈들을 여러 개를 만약에 추가로 학생이 만들면 자기의 학과와 관련된 요소가 부각될 수 있도록 학생이 진실한 말투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금주 구절을 삭제를 해가면서 써주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 쓰는 과정들이 추천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체 느낌이 어떻게 맞느냐 라는 걸 가지고 최종 완성을 하고 최종 완성되는 나머지 삭제된 문장들을 가지고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런 과정 자체가 꼭 그 현재에서 과거를 대화를 하는 것이죠. 뭐를 위해서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리로 굉장히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 자체가 설령 합격은 하지 못했더라도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투여해서 해볼 만한 가치 있는 행동이나 행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소서 지금 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거든요. 욕심을 내서 학생들이 끊임없이 도와줍니다. 학생이 이제 그만하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만 이제 면접이라는 행위에 가서 이 자소서의 가치가 그때 성실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한 학생들은 할 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소서의 하이라이트는 면접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칩니다. 대전 준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